자, 드디어 뚝길을 걸어서 거의 뚝길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지점, 우리 황새 인공둥지탑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 황새 인공둥지 탑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태읍마을의 주민분과 많은 인연이 있거든요. 자, 우리 황새 봉순이가 왔을 때 2014년에 봉순이가 이제 화포천에 몇 달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둥지를 틀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황새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거든요. 지금 화포천을 둘러보면 나무도 높지만 나무보다 더 높은 전신주가 있습니다. 황새가 우리 봉순이가 전신주에 자꾸 잠을 자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전신주에 둥지를 틀까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우리 인공둥지 탑을 세우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의 펀딩을 받을까 이런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읍마을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우리 김해시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분의 따님 이름이 공교롭게도 봉순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봉순이가 왔을 당시 거의 봉순이 지킴이 역할을 톡톡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황새 봉순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둥지탑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탑이 바로 이 황새 인공둥지탑입니다. 지금 여기 길이가 20m 정도 돼요. 황새가 보통 주변에 가장 높은 나무에 둥지를 짓거든요. 그리고 여기 둘레가 지름이 한 1m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봉순이는 이렇게 멋진 둥지탑을 만들어 줬는데 이곳에 앉아서 쉬거나 둥지를 틀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황새 봉순이는 이곳에 둥지를 틀지도 않았고 잘 앉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텃새들의 방해 공작이죠. 까마귀나 까치들이 앉으려고 하면 와서 방해를 하고 앉으려고 하면 와서 방해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 황새 둥지탑은 무용지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봉순이가 온 이후로 몇 년 후에 2018년에는 야생 황새가 또 오거든요, 화포천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황새를 인공 번식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 예산 황새보건센터에서 방사를 시킨 황새가 우리 화포천에도 옵니다. 그때 그 황새가 바로 이 인공둥지탑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자기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화포천에는 황새가 텃새화는 되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지금처럼 환경이 잘 지켜주고 또 황새에게는 논이 중요하거든요. 주로 이제 논에서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먹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이 친환경으로 잘 조성이 된다면 머지않아 더 많은 황새가 화포천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뚝길을 걸으시면서 제5지점 우리 황새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자, 뚝길을 걸으면서 그러면 우리 황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황새는 1971년도에 멸종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멸종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단 전쟁을 지나고 1950년도만 해도 우리 황새가 텃새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량 문제 걸로 인해서 논이 많이 망가지고 논이 없어지게 되죠. 논도 인공습지거든요. 황새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습지인데 우리 논이라는 인공습지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있는 논도 농약과 제초제로 모두 오염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황새가 개체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줄어들어서 없어진 줄 알았던 황새가 1971년도 충북 음성에서 한 쌍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났죠. 그런데 며칠 뒤 수컷 황새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봉순이 짝지 갱기군의 첫째 부인과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바로 밀렵군의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황새의 알 4개가 둥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컷 황새가 죽고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알아내서 둥지를 찾아갔더니 알 4개가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배를 하게 되죠. 누가 알을 훔쳐갔냐. 공교롭게도 그 황새를 지켜주던 관리인이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신경통에 좋다고 다른 마을 주민들과 황새 알 4개를 훔쳐간 겁니다. 훔쳐가서 한 개는 그러니까 한 개씩 2명이 한 개씩 알을 까서 먹고 나머지 2개는 잿더미 속에 숨겨놨다고 해요. 근데 하나는 알이 깨져 있었고 하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바람에 부화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면 우리 남아있던 우리 암컷 황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마저 몇 년 후에 농약 중독으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행히 그 창경동물원 지금의 서울대공원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를 해서 천수를 누리고 1994년도에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한 마리 남았으니까 암컷이 한 마리 남았으니까 다른 곳에서 수컷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번식을 시켜볼까 해서 러시아에서 수컷 황새를 한 마리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 우리 황새의 특성상 일부일처 이걸 지켰던 거죠. 계속 무정란만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나라의 황새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걸어보면 이 밑에 황새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새교는 어떻게 황새교가 됐는지 한번 가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